30대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이제 6개월 된 딸을 보는 것이 삶의 낙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A씨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했었죠. 아이가 이제는 A씨를 알아보는지 빙그레 미소를 짓자 A씨는 너무 행복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를 합니다. 그 순간 한 달 전에 들어왔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한 것이 생각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의리라고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사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어제 회사에서 들은 루머가 떠올랐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되면 사업 분야가 겹치는 부서는 대거 정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당할 거라는 소문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A씨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회사를 미리 옮기지 못한 자신에게 화가 났고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쩌지? 당장 아기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어쩌지? 배달이라도 시작해야 하나? 나는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A씨의 머릿속에는 이미 사고를 당해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바로 앞에 있던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A씨의 마음에는 확 짜증이 밀려옵니다. 조금 전 천국에 있었던 A씨의 마음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 A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빠를 보고 좋아서 웃었고 배가 고파서 울었던 것뿐입니다. 그 짧은 순간 A씨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방황하며 전혀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에 익숙하신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A씨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A씨의 5년 후로 가보죠. 아이는 이제 걷고 말을 합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아이는 천사 같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도 벅찬 A씨의 마음은 다시 또 미래의 불안에 빠집니다. 5년 뒤에도 결국 달라진 게 없네요. 이제 10년 후로 가봅니다. 뭔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해야 하나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연 가게가 적자를 보자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자꾸만 아빠를 부르며 보채는 아이가 짜증스럽습니다. 자, 이제 20년 후로 가보죠.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글쎄요. 별로 없습니다. 30년 후도 마찬가지네요. 이제 50년 후로 가봅시다. A씨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네,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A씨는 아주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A씨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A씨의 마음은 평생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고통받았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현재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A씨가 인생이 힘들다고 느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현존이라고 합니다. 이 현존이야말로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빨리 터득할수록 인생은 쉽고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A씨가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했다면 A씨의 삶은 훨씬 더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존을 이야기할 때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걱정은 노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걱정을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고의 교묘한 사기 수법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열심히 사는 것도 진지한 노력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지금의 평화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 이 순간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걱정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현존은
에고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가능한 기술입니다. 터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명상은 현존을 위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A씨처럼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떠돌 때 스스로의 의식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이처럼 깨닫는 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감각이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 우리는 현존할 수 있습니다. 현존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놀라운 수준으로 아껴줍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현존하는 삶은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가볍고 여유롭습니다. A씨의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씨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회사를 옮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의 결정을 믿고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아이가 있다면 모든 감각과 마음으로 아이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울면 왜 그런가 살펴줍니다. 그 순간 아이의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에 100% 집중합니다. 루머는 미래에 대한 근거불명의 불안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최선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불행은 우리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만일 A씨가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우리가 상상한 시기에 상상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운과 우연의 실타래 속에서 대부분의 계획과 대책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 여기 현재에 온전히 머물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후회에 가슴 아파할 필요도 불안감에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 확실한 순간에도 오늘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실 우리는 모두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끝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고난도 모두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죽음에 대해 걱정하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은 것일까요? 내일, 2달, 3달, 몇십 년 후 그저 남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죽음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끝없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 이 미래의 죽음을 불러오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현존은 오늘만 살며 내일을 대비하지 않는 대책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을 최대한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최고급 기술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